자, 중심이 직선 y는 2x 플러스 2라고 하는 y는 2x 플러스 2라고 하는 직선 위에 중심이 있대요. 두 번째는 두 점을 지난다라고 했는데 하나는 2,3이라고 하는 점을 지난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1,4라고 하는 점을 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너한테 수업하면서 이 얘기를 엄청나게 강조했었는데 그게 뭐였었냐면 원은 핵심이 항상 중심엔 반지름에 있다라는 거였었죠. 즉 중심과 반지름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따라서 첫 번째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조건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 중심의 x좌표 모르니까 우리 잠깐 a라고 둡시다. 그러면 y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하시면 그 중심이 여기 위에 있어야 되니까 y좌표는 2a 플러스 2가 되겠다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중심이 이렇게 생겼고요. 중심이 이렇게 생겼고 뭐는 몰라요 라고 하시면 반지름은 모르고 있는 상태지. 그래서 반지름을 모르니까 잠깐 r이라고 두고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시면 자, 현재 이 상태에서 원의 방정식은 x-a의 완전제곱 더하기 y-2a-2 2a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은 r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지. 자, 이 원의 방정식에서 우리는 a 값과 r 값 두 가지만 결정하면 원의 방정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그 a 값과 r 값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얘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갖다 대입해 보시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x자리에 2, y자리에 3 갖다 집어넣으시고 x자리에 마이너스 1, y자리에 4 갖다 대입해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나온다. x자리에 2 집어넣으니까 2-a의 완전제곱. 자, y자리에 3 갖다 집어넣으니까 3-2니까 1 남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2a의 완전제곱은 r제곱이다라는 식 하나 나오겠죠. 원의 방정식은 연립할 때 은근히 조금 부담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제곱차수식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부담이 돼. 근데 막상 용기 있게 갖다 대입해보고 연립해보려고 하면 생각외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 그런지 보시면 알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갖다 대입해보시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완전제곱 더하기 이번엔 4 갖다 집어넣었으니까 4 마이너스 2 남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a의 완전제곱은 r제곱이다라는 식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연립을 하려고 두 식을 뺄 건데 당연하게도 그냥 이 상태에서 빼는 게 가장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일단 r제곱 날아갈 거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최고차항도 그냥 같이 날아가 버려요. 빼버리게 되면. 그래서 변끼리 빼버리시게 되면 4에서 1 빼니까 3 남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남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2a 남을 겁니다. 그리고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에서 2a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6a 남겠죠. 그리고 a제곱과 a제곱은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즉 최고차항은 없어질 거니까 우리는 1차 항과 상수항만 신경 쓰면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마찬가지로 1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3 남을 거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4a 남을 것이고 여기는요 곱하니까 마이너스 4 두 배 하니까 마이너스 8이겠죠. 빼라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4a 남겠네요. 그리고 최고차항 역시 날라가요.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0만 남죠.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럼 재밌게도 a 값이 뭐가 나와요? 0 됐네요. a가 0인가 차이났으니까 중심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아, 얘가 0이야? 그러면은 y좌표는 2, 0,2가 중심이었다는 얘기죠. 즉 a 값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r 값도 결정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둘 중에 아무거나씩 하나 가져오시게 되면 자, a 자리 0 집어넣읍시다. 그럼 여기 얼마 됩니까? 4 되겠죠. a 자리 0 집어넣읍시다. 얼마 됩니까? 플러스 1 되겠죠. 그래서 그게 r 제곱이 됩니다. r 값은 풀마 누토인데 양수여야 되니까 누토일 것이다를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어차피 우리는 거기까지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r제곱만 알면 되니까요. 현재 이 정보를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시면 중심은 0,2고 r제곱은 5인 원의 방정식이라는 얘기겠지. 따라서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은 r제곱이니까 5라고 쓰시게 되면 원의 방정식이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야 뭐 별다른 얘기는 없는 문제인데 별로 특별한 조건 없는 문제인데 학생들이 연립을 할 때 은근히 망설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연립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좀 확인시켜 드리는 문제야. 자, 다음 페이지 문제로 가봅시다. 자, 7번 문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봤더니 다음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달라라고 하셨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표준형과 일반형 사이의 변형을 좀 연습시키고자 하는 문제다. 자, 그럼 보시면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y는 0입니다 라고 하는 x와 y 앞에 개수가 동일하고 차수가 둘 다 2차인 원의 방정식이야. 여기까지 뭐 됐지.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기 위해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걔네들 뭐 공식 이용할 게 아니라 완전 제곱식화하면서 바꿔낼 거야. 그러면 x 입장에서 x제곱과 마이너스 2x가 필요하겠네. 자, 이 상태에서 x제곱은 x로 바꿀 것이고 마이너스 2x는 1차시 앞에 개수의 절반만큼을 갖다 쓴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되니? 자, 여기 보니라. 자, 그다음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니까 역시 y제곱은 y가 될 것이고 4y는 플러스 2가 될 것이며 완전 제곱이 될 거야. 자, 일단 2를 쳤으면 그 다음에 수습하실 건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보시면 전개했을 때 x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2x 나온 것까지 동일. 그 다음에 y제곱 나오시고 플러스 4y 나오는 것까지는 문제 없잖아. 그러면 어느 부분이 차이가 납니까? 라고 했을 때 상수 부분이 달라진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상수 부분이 얘 제곱하니까 좌변에 1, 우변에 1 더해주시고 얘 제곱하시니까 좌변에 4, 우변에 4 더해주시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읽어낼 때 조심하실 것은 중심은 x는 1, y는 2다, 마이너스 2다라고 읽어내시면 되고 반지름에서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면 좀 많이 실수하시게 되는데 제곱이다, r제곱. 따라서 r 값은 얼마? 루트 5 이렇게 읽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2번도 잠깐 좀 연습차 볼 건데 9x제곱 그리고 9y제곱 마이너스 1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y 그리고 마이너스 36은 0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이 주어졌어. 자, 아가들아 1번에서 2번으로 옮겨갈 때 우리 요 생각만 조금만 더 해보자. 지금은 너희가 현재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뭐 당연하게도 원이겠거니라고 하는 것이 좀 깔릴 거야. 원이겠지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배우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반형의 의미인데 일반형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야.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x인지 y인지 혹은 x, y 둘 다 주목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즉 문제를 풀다가 뜬금없이 이런 식을 만나게 된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이 식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라는 기준인데 내가 x라는 놈을 문자를 주목해서 봤더니 얘는 x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근데 y를 주목해서 봤더니 y에 관한 식도 2차식이야. 그러면 우리는 경험상 x의 차수도 2차고 y의 차수도 2차였을 때 얘가 뭐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냐면 원이 될 가능성이라는 게 생긴다. 그리고 혹시나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나중에 기하라고 하는 책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면 2차 곡선이라는 것이 원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 말고도 다른 2차 곡선이 존재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려볼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주목하는 문자의 차수를 확인하는 거야. 아시겠어? x도 2차고 y도 2차인데 그 중에서 원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x 앞의 개수와 y 앞의 개수가 같아야 돼. 뭐 뭔지 아시겠어? 만약에 얘네가 다른 부호면 완전히 다른 곡선이 돼. 아시겠어? 혹은 여기 있는 값들이 서로 달라도 완전히 다른 곡선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x와 y였을 때 걔네들의 차수가 2차여야 하며 걔네들 앞에 개수가 서로 같다. 이해하시겠어? 자, 그렇게 되면 난 얘가 원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고 원이니까 중심과 반지름 구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좀 빠르게 계산하기 위하여 양변을 얼마로 나누기 시작하자? 9로 나누기 시작하자. 혹시나 여기가 9고 여기가 9고 여기가 18이고 여기가 36이니까 9의 배수들이어서 애들이 9로 나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9의 배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얘가 9의 배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 입장에서 핵심은 중심과 반지름이니까 항상 최고차 앞의 개수로 나눠주는 연습을 하셔라. 아시겠어? 그래서 우리 이 문제 약간 변태같이 이렇게 좀 바꿔볼게. 얘를 진짜 말도 안 되게 생각하겠지만 16으로 써볼게. 뭐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9의 배수에서 타당히 나눠야 한다는 게 아니야. 9의 배수가 아니어도 타당히 나눠야 한다고. 아시겠냐? 자, 그럼 9로 나눴더니 x제곱 그리고 얘 가져오니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9분의 16y라고 쓰시게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써지게 될 거야. 아시겠어?
자, 그럼 당연히 얘를 보면서 우리가 완전제곱식화 하시면 x-1의 완전제곱이 될 것이고, 자, 여기는 얘를 보면서 역시 완전제곱식화를 하시면 y제곱은 y로 1차식 앞에 개수의 절반이니까 분자가 2의 배수면 2로 나눠주면 되고 2의 배수가 아니면 분모에 2 곱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9분의 8의 완전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 것들 수습하시니까 얘 넘어가서 4 될 것이고, 요거 제곱하시니까 1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시니까 99, 81분의 88에 64 이렇게 더해지면 되는 거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중심은 1,9분의 8일 것이고 반지름은 얘한테 루트 시운값이 될 것이다 라고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 아시겠어? 즉 너희가 나눠질 법한 숫자, 너희는 특히 정수 단위를 좋아하다 보니까 정수로 나눠져서 딱 떨어진 걸 좋아하는데, 걔가 내 목적에 의해서 정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계산을 끝까지 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지? 자,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별거 아닌 개념 하나가 등장하는데, 근데 세상에 별거 아닌 개념은 없어. 왜냐면 계산이야 뭐 연산이야 어떻게든 다르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개념은 모르면 그냥 그 상태에서 멈추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개념은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도록 해. 아시겠지? 자, 어떠한 내용이 등장하게 되냐면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게 돼. 원의 종류. 잠깐 좀 정리하고 갈게. 너희들 입장에서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원의 종류가 있다는 게 조금 생소하잖아. 오케이? 뭐 어떻게 원의 종류를 나눕니까? 라고 하시면, 자,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에서 반지름에 해당하는 것이 r제곱 부분일 텐데, 이 r제곱 값을 조금 조작해 가면서 원의 종류를 말해 볼 거야. 그럼 첫 번째로 r제곱이 0보다 클 때는 뭐 당연하게도 양수여야 되지 않겠냐? 그치? 이럴 때는 우리가 지금 원의 방정식에서 다루고 있는 원들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실원이라고 불러. 실제 존재하는 원이라고. 이해하시겠어? 근데 만약에 r제곱이 0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 자, 아가들 생각해봐. r제곱이 0이 됐다는 얘기는 r이 0이란 얘기고, r이 0이란 얘기는 반지름이 0이란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중심을 기준으로 반지름만큼 멀어져야 되는데 멀어질 게 없잖아. 그럼 얘는 사실상 뭘로 보이겠어? 점으로 보이겠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점원이라 불러. 됐음. 자, 그럼 세 번째,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 드시지. r제곱이 0보다 작을 경우도 있지 않겠냐? 오케이? 그럼 아가들아 생각해봐. r제곱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r값이 실수가 아니란 얘기일 것이고, 허수는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나지가 않는다. 아시겠니? 즉 좌표 평면 그려놓고 허수 i를 찍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여기로 말한 건 이상한 사람이야. 아시겠어? 따라서 허수의 값은 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원은 그려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허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원이 존재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그려보기 위함이야. 따라서 원이 존재한다는 뜻은 정확하게 r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원이 존재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아시겠어? 원이 나타나지길 바란다, 원이 존재하길 바란다,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는 반지름 r제곱 값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써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거의 대부분 이 밑에 있는 말은 잘 등장 안 하긴 하는데 가끔 내신에서 점원이나 허원 이런 말이 이렇게 등장할 때가 있어. 근데 한 번 정도 들었던 친구들은 별로 당황하지 않고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친구들은 이제 막 여기서 이제 말 갑자기 공부하다 그럴 때 있잖아. 막 말 가지고 이상한데 이러면서 혼자 막 상상의 나를 빠질 때, 저만 뭔가 이상한데 부를까 봐 이러면서 혼자 이상한 짓 하고 있지 마. 알겠지? 이런 거 좀 그냥 들어놓고 넘어가셔.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보시면 9번 문제 보시면 될 텐데, 9번 문제 보셨더니, 자, 방정식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y 그리고 플러스 k 플러스 8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 최고차항의 차수가 2차이고 개수가 동일한 원의 방정식을 주셨어. 자, 근데 그 원의 방정식이 원을 나타낼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래. 얘가 원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얘가 원을 나타내려면 당연히 r제곱이 0보다 커야 한다라는 뜻이야.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현재 이 식을 완전 제곱 식화해서 정리하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만나서 x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이 될 것이고, 자 y제곱이랑 마이너스 4y 만나서 y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이 되겠다까지 이제 자명하지. 자 나머지 것들 다 넘기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8 넘어왔을 것이고, 얼마만큼 달라졌습니까? 수습해 보시면 여기서 9 여기서 4니까 플러스 13 하시면 될 거야. 자 여기서 원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오른쪽 우변에서 보고 있는 이 값이 r 제곱값이니까 걔가 0보다 커야 한다까지 이해하시겠어? 자 그러면 k의 값은 뭐보다 작습니까? 라고 하시면 k의 값은 정리하셨더니 얼마냐? 7인가? 아닌가? 뭐야? 6인가? 아니 뭐야? 왜 계산이 안 돼? 5인가? 이해하시겠어? k의 값이 5보다 작아야 실제 원이 나타납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짧게 개념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원의 결정 조건. 원 하나를 결정하려면 어떤 정보들이 필요합니까? 라는 건데, 지금까지 제일 많이 써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시면 중심과 반지름이지. 그죠? 중심하고 반지름 알고 있으면 원 하나를 결정할 수 있죠, 당연히. 중심이 어디 있어요? 반지름이 얼마예요? 라는 걸 말해주게 되면 그 원이 어디 있고 얼마나 크기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근데 꼭 이 방법으로만 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하면 그렇진 않아. 자, 이거를 너희들이 방정식 입장에서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이해하시기 바라는데, 중심과 반지름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원의 방정식은 표준형이야. 따라서 x-a의 완전제곱 더하기 y-b의 완전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써지는 이 표준형은 중심과 반지름을 알고 있으면 빠르게 결정질 수 있잖아. a와 b에 관련된 값이 중심이고 r이 반지름이다. 이건 뭐 여태가 계속 해왔던 거니까 낯설지 않죠. 근데 이거 말고도 뭘로 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냐면 이렇게도 원을 결정할 수 있는데 세 점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 왜용? 이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자 얘들아, 세 점이면 당연히 누가 결정되겠어? 삼각형이 하나 결정되겠지. 그리고 삼각형에는 항상 그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이 유일하게 하나 존재해. 따라서 세 점을 알고 있게 되면 얘네들한테 외접하는, 이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 하나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단다. 이해하셨어?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점의 좌표를 주었을 때에도 우리가 원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세 점을 가지고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건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꽤 귀찮은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표준형으로 구하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조금 귀찮아져.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푸는 게 좀 더 좋습니까? 라고 하시면, 우리가 세 개의 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에 갖다 대입했을 때 세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방정식 세 개를 만들어내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 중에 알고 있는 다른 게 뭐가 있었었냐면 일반형이라는 게 있었잖아. 생각해 보시면 x제곱 y제곱까지는 미지수가 없었었고, x의 1차시 앞에 ax, 그 다음에 y의 1차시 앞에 by, 그 다음에 상수항 퉁쳐서 c라고 놓으면 됐었잖아. 그러면 일반형 같은 경우는 이 점의 좌표를 갖다 대입하시게 되면, 그러면 x와 y 값들의 실제로 어떤 값들을 대입하게 될 테니까 남는 건 a와 b와 c에 관한 식이 남겠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럼 그 세 개의 식을 연립함으로써 라지 a, 라지 b, 라지 c를 구해낼 수 있게 되는데, 선생님 어차피 위에 있는 방정식도 스몰 a, 스몰 b, 스몰 r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미지수 3개고 얘도 미지수 3개인데 굳이 왜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풀어도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 맞는 말인데, 얘 같은 경우는 갖다 대입하고 전개해서 풀려고 했을 때 완전 제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아. 그러니까 식을 매번 얘 전개하고 전개한 다음에 연립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귀찮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표준형을 갖다 쓰는 것보다 일반형을 갖다 쓰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연산하는 데 있어서. 아시겠어? 자, 그럼 봐봐. 11번 문제 보시면 정확하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게 될 건데, 내가 어떤 원의 방정식을 하나 구하고 싶어.
근데 그 원의 방정식에 뭘 줬냐라고 봤더니 중심과 반지름 주면 참 고마웠을 텐데 원 위에 있는 세 점을 줬다고 지금. 이해하셨어? 따라서 자, 세 점 1,-3 두 번째 3,3 그 다음에 세 번째 5,-1을 지나고 있는 여기는 이 세 점을 지나고 있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원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세 점을 줬구나. 그럼 나는 표준형을 갖다 쓰는 것보다 일반형을 갖다 쓰는 게 좀 더 빠르게 연산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잡아내시는 거야. 아시겠어? 자, 따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라지 x 더하기 라지 by 더하기 라지 c는 0이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 일반형 갖다 쓰신 다음에 x 자리에 1, y 자리에 마이너스 3 갖다가 써보시면 자,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되겠지. 1 그리고 제곱하니까 9 그리고 플러스 라지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 하나 나오지. 두 번째 점도 갖다 집어넣었더니 9 더하기 3a 더하기 3b 플러스 c는 0 나오지. 자, 세 번째 식 갖다 집어넣으니까 25 더하기 1 그 다음에 플러스 5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0 나오지. 됐시요? 야, 그리고 아가도 여기 잠깐 봐봐. 너희가 미지수가 3개인 1차 방정식 미지수가 3개인 1차 방정식을 연립을 못하는 건 아닌데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본능적으로 수학 문제 푸는 애들이 여기서 많이 막힐 때가 있어. 막히는 게 어디서 막히냐면 뭐를 소거하는지를 망각해버리고 그냥 본능적으로 소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을 연립했을 때 어떤 걸 소거하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더하면 3b가 날아가잖아.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더했다라고 치자. 더하게 되면 나머지 3개의 식 중에서 또다시 나머지 2개의 식을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어떤 걸 소거해야 되겠어? 만약에 여기서 얘네 둘 더했으면 얘네 둘을 소거할 때는 어떤 걸 소거해야겠어? 여기서 좀 되게 잘했는데 여기서 빼버리면서 C를 소거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못 풀어 이제. 무슨 말이겠어?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게 본능적 소거야. 얘네들은 더하면 3b가 날아갈 것 같으니까는 그러니까 3b를 날려버렸어. 근데 얘네들도 소거해봐야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빼. 이유가 뭐냐면 C가 날아가니까. 근데 얘네들 소거했을 때 3b를 날리게 되면 잘 볼래? 만약 얘네들 더했다? 더하게 되면 뭐 남냐면 여기 10, 여기 18이니까 28. 그 다음에 A하고 3이 더하니까 4A. 그 다음 B는 날아가고 플러스 2C는 0 이렇게 되는 식이 나오잖아. 그리고 갑자기 이제 얘네들 소거하려고 했을 때 갑자기 이번에는 빼. 이유가 뭐냐면 C가 날아갈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뺐더니 여기 26 여기 18이니까 아이고 또 머릿속에 뺄셈 얼마니? 26 에이 자신 없다. 26 18 18인가? 아래서 위씩 뺐어. 아래서 위씩. 그리고 5A에서 3A 빼니까 2A. 그다음에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3B 빼니까 마이너스 4B. 그다음에 C 날라가고 0 이렇게 써지게 되잖아. 얘네들 소거가 안 돼. 또다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미지수가 3개 있게 되면 내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줄여나갈 건지 인지해야 돼. 만약에 내가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밑에 있는 식을 빼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냐면 B를 없애야 돼. B를. 이해하시겠어? B를 없애기 위해서 밑에 있는 식한테 3 곱하고 없애야 되는 거지. 이 말 아시겠니? 근데 그게 좀 귀찮잖아. 그래서 다시 목적을 잡고 들어가는 거야.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쉽게 날아갈 수밖에 없게끔 보이는 게 누구야? C지. 그럼 나가 얘네들을 더하는 것도 뭐 하는 게 좋다? 빼는 게 좋다 이 얘기야.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저 두 식을 빼봤더니 이 두 식을 빼보니까 아래식에서 위식 뺄게. 그럼 9는 날아가고 상수는 8 남을 거고 A는 2A 남을 것이고 3B에서 마이너스 3B 뺐으니까 플러스 6B 남으실 거고 C 날아가고 0이지. 마찬가지 이 두 식도 빼볼 건데 아래식에서 위식 빼보니까 아우 귀찮아. 아까 얼마지? 8이었나? 18이었나? 얼마지? 8? 8. 그 다음에 A는 2A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4B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C는 없어지고 0 남을 거 아니야. 이해하셨어?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속아서도 A 또는 B가 없어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자, 이 식에서 이 식 빼버립시다. 빼버리겠더니 8에서 8 빠진 거 없어지고요. 2에서 2A 빼진 거 없어지고 6B에서 마이너스 4B니까 10B가 남을 것인데 걔가 얼마다? 0이다. 따라서 B는 얼마? 0이요. B가 0인 거 찾았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인 것도 바로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두 개씩 갖다 집어넣으면 C 값도 찾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 다음에 X축, Y축의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들어갈 건데 선생님이 잠깐 당부 하나만 하고 잠깐 쉴게요. 다시 수업 시작하면 또다시 열심히 하겠다라 목표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 귀여워. 못하겠다 나자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 또 수업하면 또 애들 그 힘든 와중에 다시 하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거기까지 참 좋아. 근데 애기들아 이런 생각 하면서 좀 해봐. 이러고 내가 나갔는데 갑자기 또다시 쓰러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발전이 아니야. 그냥 나한테 감시받는 거지.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이 나갔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시 쉬어야 돼. 그러니까 또 엎드려. 이건 발전이 아니야. 무슨 말 알겠니? 선생님 눈이 하는 건데 첫 번째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자세야. 그게 제일 중요해. 특히 1학년한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거 자세. 너네가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 뭐 8시간에서 9시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되게 뭐라 하지 않는 게 너희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분명히 느껴야 할 거야. 즉 쉬는 시간 10분 동안 계속 누우고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 어떻게든 빨리 이걸 끝내고 싶다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너희가 남은 시간을 버틸 수가 없어. 숙제를 못했으니까 혼날 것 같다. 아니면은 내가 오늘 지각했으니까 혼날 것 같다. 즉 이런 좀 약간 수동적인 자세와 생각으로는 너네가 남은 3년을 버틸 수가 없어. 무슨 말 알겠어? 너희들 스스로 이거를 좀 받아들이면서 너희가 목표를 가져야만 해. 무슨 말 알겠니? 내가 나갔으니까 쉬어도 돼, 안 해도 돼가 아니야. 내가 나갔을 때 너네가 어떤 게 공부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태도인가 자세인가 생각을 꼭 반드시 해봐. 만약에 졸리면 자려 하지 말고 잠을 깨려 노력해봐. 무슨 말 알겠니? 가서 찬물로 세수 좀 해보시고 오케이? 그래 볼 줄 알아야 돼. 선생님 추워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어? 가서 물도 한 잔 마시고 그러면서 다시 정신도 좀 리플레이하고 리플레이는 뭔 리플레이야 그지? 괜히 따뜻한데 안락한데 이런 데 찾아가지 마 아시겠어? 잠깐 쉬었다가 좀 이따 원의 방정식 시작합시다.